다음 키워드는 AI에 빠진 김정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최우선으로 발전시켜라.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정찰 자산에 올라탄 김정은이요. 유독 AI를 강조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우선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김정은이 올라탔다는 저 하늘의 지휘소, 저 정체가 뭡니까? 자,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우리나라 한국 공군이 보유한 거는 PSI가 있는데 북한에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이 직접 올라타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뭐냐면은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지휘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레이더를 통해서 공중을 감시하고 정장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를 뜻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잠시 뒤에 화면이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지도도 보여요. 지금 빨간 동그란 위에 한반도 지도 지금 남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남한 하늘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뭐 전략 자산들 뭐 다 싹 다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늘 모두 통제하겠다. 예, 경고성으로 보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렇게 대단한 기술력이면은 최진영 변호사 김정은이 뭐 본인 업적이다 이거 우리가 했다 이렇게 과장의 세법도 한데 오늘 보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기종 자체가 일류신이라는 러시아 방위 산업 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도입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있는 돈으로 이런 것까지 도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을 개발하거나 그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과시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전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일 뿐인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이걸 얼마나 운영을 하고 그걸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과시는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체 자체도 사실 러시아제인 거고 뭐 제가 전문가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안에 있는 기술도 다 러시아에서 이번에 파병 대가로 받아왔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게 따로 있어요.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라. 왜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 AI 강조하고 나선 거예요? 그만큼 인공지능의 중요성 이번에 확인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군사를 많이 파병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파병된 군인들이 대체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사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무인 드론 같은 이런 그 무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무인 자폭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이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경험하고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전장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이 AI 기술이 그렇죠. 접목되어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래식 무기들만 가지고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AI의 중요성을 김정은이 깨닫고 저렇게 강조를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신 건데 그동안 사실 북한의 공군력은요 거의 뭐 전무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을 전문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러시아 측이 조기 경보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기술까지 줬다고 하면은 이것은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의 획기적인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인공위성까지도 줬는지도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고요. 무인기, 드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것을 실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인기 대응책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인공위성 기술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남희 기자, 뭐 저렇게 있는 대로 최첨단 정찰 자산 다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접경 지역에서는 군이 좀 부실하다면서요, 북한 군이? 지뢰 폭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올 들어서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합참에서 오늘 공개한 사진이에요. 북한군 이 지뢰 사진이요? 폭발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부상자를 옮기는 사진을 오늘 합참이 공개를 한 겁니다. 보면은요, 이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이제 작년에 경의선, 동해선 육로 폭발을 했었잖아요. 예. 이후에 이제 접경 지역에 철책을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군이 교대 투입 병력을 좀
준비하거나 했으면 없었을 사고인데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 군 당국도 보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면은 뭐 정찰 자산이면서 다 공개하면서 화려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군의 속사정은 정작 저변이 저렇게 취약하다 이런 소리 같아요. 네, 속빈강정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일국가 이국가는 북한과 남한은 이제 각각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동부전선, 서부전선에 이게 철책 같은 걸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자기들이 심어놓은 지뢰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이런 피해를 입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 대외적으로는 핵무장이라든가 아까 보였던 그런 무인 자산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그 군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보안 장치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외화 내빈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결국은 군사란 것은 군사 자체만뿐만 아니고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최말단에 있는 그 군인들의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참이 오늘 북한군 동향을 하나 더 공개했어요. 뭐냐면 저희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자, 송전탑 저렇게 경의선 인근에 있는 거 북한이 다 철거했는데 저기에 철거하지 않은 송전탑에 저렇게 감시용 CCTV를 맨몸으로 올라가서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저 CCTV는 뭘 위해서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송전하는 철거탑 때 왜 CCTV를 그 설치하느냐? 물론 뭐 최근에 있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뭐 월경해사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저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식별만 됐지 그 용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실 저기에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게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CCTV로 실제로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미로서 해서 사실상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은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뭐 원래 많은 병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거라면 그만큼 북한의 군사력 저변이 약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